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토마토 주스에 뭔가를 도대체 저 넣고 남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걸 받아서 다른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웃으면서요. 도대체 저 남자가 누굽니까? 저는 올해 72살 박순분입니다. 경남 고성 출신입니다. 16에 부모님 따라 부산으로 올라왔고 26에 최덕수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을 처음 봤을 때 눈이 맑은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말도 조리 있고 나름 예의도 바르고 동네 어른들이 다들 괜찮은 사람 만났다 했습니다. 그게 46해 전 일입니다. 결혼하고 첫 해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무역회사에 다녔고 저는 양장점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아이를 셋 낳았습니다. 큰아들 성민, 작은아들 성준, 막내딸 성애. 셋 다 제 손으로 키웠습니다.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남편이 처음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가 제가 33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친구하고 작은 거 하나 해볼까 하는데 얼마나 필요해요? 300만 원만 있으면 돼. 당시 300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양장점 일로 모아둔 돈을 다 꺼냈습니다. 그 사업은 1년도 안 돼서 망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제가 40이었을 때입니다. 남편이 식당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정 어머니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주셨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어머니 통장 바닥을 긁은 거라고 했습니다. 식당도 2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세 번째가 제일 컸습니다. 제가 55이었을 때입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남기신 게 부산 수영구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저는 3남매 중 장녀였습니다. 동생들과 의논해서 아파트를 제가 받는 대신 현금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팔면 1억 2천이 나왔습니다. 동생들한테 각각 3천씩 드리고 남은 게 6천이었습니다. 그 돈을 전부 남편 빚 갚는 데 썼습니다. 남편이 세 번째 사업하면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는데 사채까지 손을 댔더라고요. 순분아, 이번 한 번만. 이번엔 진짜야. 저는 그냥 줬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이니까. 이 사람이 아니면 내 가족이 없으니까. 그게 제 평생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크고 각자 살림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작은 부동산 중개소를 차려서 그나마 큰 사고 없이 먹고 사는 정도가 됐습니다. 저는 동네 경로당 총무일을 맡았습니다. 노인분들 챙기고 점심때 같이 밥 먹고 그게 낙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불만 없이 그냥 그렇게.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남편이 이상해졌습니다.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갑니다. 항상 문을 닫고요. 새벽 2, 3시에 혼자 깨어서 핸드폰을 만집니다. 제가 잠 안 자요? 하면 그냥 화장실 갔다 오는 거야 합니다. 밥도 잘 안 먹습니다. 전에는 제가 뭘 해도 잘 먹었는데 제가 말을 걸면 짜증부터 냅니다. 저 많이 아프거든요. 좀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맨날 뭘 그렇게 쫓아다녀. 숨 막혀.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저러겠지. 몸이 안 좋아서 예민한 거겠지. 제가 너무 오래 그 사람을 믿어왔나 봅니다. 그날 오후는 흐린 날이었습니다. 11월 초였습니다. 남편이 외출했습니다. 저는 세탁을 하려고 남편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집었더니 쪽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손으로 쓴 메모였습니다. 남편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강변 카페. 주스에 섞어서 줘. 분량은 전에 말한 대로. 저는 그 쪽지를 3번 읽었습니다. 주스에 섞어서 줘.
뭘 섞는다는 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건 알았습니다. 저는 쪽지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어뒀습니다. 남편이 모르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날 오후 1시 반, 남편이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토마토 주스 병이었습니다. 시판 제품이 아니라 직접 만든 거였습니다. 빨간 뚜껑이 달린 유리병. 저는 부엌 옆 세탁실에서 빨래를 개키다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남편이 서랍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흰 가루였습니다. 그걸 주스병에 조심조심 털어 넣었습니다. 뚜껑을 닫고 살살 흔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에 챙겨 넣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요? 그냥 볼 일 있어. 남편이 나갔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코트도 안 입고 그냥 따라 나왔습니다. 남편은 버스를 탔습니다. 저도 탔습니다. 두 칸 뒤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를 의심하지 않은 겁니다. 46회 동안 저는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 없었으니까요. 강변 쪽에서 내렸습니다. 바람이 찼습니다. 낙엽이 다 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저는 20m쯤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작은 카페가 나왔습니다. 간판에 리버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통유리 카페였습니다. 남편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유리 옆에 붙었습니다. 안에 남자 한 명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배가 좀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사람 앞에 앉았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토마토 주스 병을 꺼냈습니다. 그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그 남자가 병을 받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남편이 웃는 얼굴을요. 46년을 같이 살면서 저는 남편이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걸 몇 번 못 봤습니다. 아이들 결혼식 날 빼고는요. 그 웃음을 저 모르는 남자한테 짓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카페 벽에 기댔습니다. 도대체 저 남자가 누구야? 저 주스를 왜 건넨 거야? 그 가루는 뭐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보다 먼저요. 부엌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가루를 꺼낸 그 서랍. 안을 다 뒤졌습니다. 뒤쪽에 지퍼백 2개가 더 있었습니다. 라벨이 없는 흰 가루였습니다. 똑같이 생긴 거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퍼백도 찍고 서랍 안 전체도 찍었습니다. 아들 성민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성민아, 아버지가 이상해. 뭐가? 오늘 주스에 뭔가 타서 낯선 남자한테 줬어. 내가 직접 봤어. 엄마,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왜 그런 걸 해? 나도 모르겠어. 근데 내가 분명히 봤어. 엄마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버지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직접 봤다고. 일단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 회의 중이야.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평생 아무 일 없이 살아온 72살 노인이 남편이 주스에 약을 탄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밥 줘? 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얼굴을 보면서 밥을 차렸습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46회를 같이 산 사람이 맞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남편이 자고 있었습니다.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조심 일어났습니다. 남편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0427. 잠금이 풀렸습니다. 카카오톡부터 열었습니다. 대화 목록에 낯선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마지막 메시지가 어제였습니다. 이사장님 잘 됐어? 문제 없었지? 덕수응, 잘 줬어. 한 번에 다 넣으면 너무 티난다고 해서 반만. 이사장님 알았어.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해. 그리고 보험 수령인 바꾼 거 맞지? 덕수응, 다 됐어. 순분이는 아무것도 몰라. 이사장님 잘했어. 이번에 잘 되면 우리 제주도 한번 가자. 덕수 키읔키읔 그러자. 저는 화면을 끄지 못했습니다. 순분이는 아무것도 몰라. 순분이, 그게 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됐습니다. 더 봐야 했습니다. 대화를 더 올려봤습니다. 한 달 전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장님 상가 2채 처리는 언제 할 수 있어? 덕수 이번 달 안에. 공동명의라 순분이 도장이 필요한데 술 먹이고 찍으면 돼. 이사장님 조심해. 나중에 문제되면 곤란해. 덕수 걱정 마. 그 여자 아무것도 몰라. 종이 내밀면 그냥 찍어. 그 여자, 저였습니다. 46회를 같이 산 사람한테 저는 그 여자였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심히요. 남편 얼굴을 봤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세상 편안하게요.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도 안 나오는 울음이 나왔습니다. 배에서 쥐어짜는 것 같은 울음이요. 46회. 밥 해주고 빨래하고 돈 갖다 바치고 친정어머니 아파트까지 팔아줬는데 이 사람이 다음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보험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분인데요. 제 보험 수령인 확인하고 싶어서요. 네, 고객님. 잠시만요. 잠깐 기다렸습니다. 고객님, 혹시 지난달에 수익자 변경 신청하신 적 있으세요? 제가 한 적 없는데요. 지난달 28일에 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배우자 최덕수 씨가 대리 신청하셨는데요. 변경이 됐나요? 네, 처리됐습니다. 수익자가 제3자로 변경됐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제3자가 누구예요? 강태진 씨입니다. 고객님 서명이 들어가 있어서 정상 처리가 됐는데 혹시 모르신 건가요? 강태진, 이사장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조회를 해봤습니다. 남편이 제 생명보험 2개의 수령인을 그 사람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2개 합치면 사망 시 2억 3천이 나오는 보험이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2억 3천이 강태진한테 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스에 든 가루. 저는 찍어둔 사진을 들고 동네 약국에 갔습니다. 약사 선생님은 50대 여자분이었습니다. 오래 단골이라 낯을 익힌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가루 혹시 뭔지 아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 이게 어디서 난 거예요? 사진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색이나 입자 보니까 혈압약 계통 같긴 한데 양이 너무 많아요. 어머니, 혹시 혈압약 드세요? 네. 이거 혈압약이랑 같이 먹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심장이 멈출 수 있어요. 어머니, 이거 어디서 났어요? 누가 줬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누가 드리려고 한 거 아닌가요? 어머니, 지금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약사 선생님이 의자를 가져다 줬습니다. 물도 한 잔 줬습니다.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46회를 같이 산 남편이 저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2억 3천, 거기다 상가 2채, 그게 제 목숨값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서로 가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끝을 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됐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딸 성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 편을 들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제 말을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딸은 달랐습니다. 막내라 저하고 제일 가깝게 살았고 남편이랑도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성혜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지금 올 수 있어? 성혜가 1시간 만에 달려왔습니다. 저는 다 얘기했습니다. 주스 얘기, 핸드폰 메시지, 보험 수령인, 약사 선생님 얘기까지. 성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지금 손이 다 떨려. 아버지가 진짜 이런 짓을 했어? 내가 직접 봤어. 내가 직접 읽었어. 엄마, 당장 경찰에 가야 해. 아직은 아니야. 왜?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리고 재산 먼저 지켜야 해. 성의 친구 남편이 변호사였습니다. 이혼 전문은 아니었지만 형사사건도 다뤄본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도 증거가 충분합니다. 바로 신고해도 됩니다. 근데 먼저 재산 현황부터 파악해야 해요. 재산이요? 보험 수령인이 바뀐 것처럼 다른 재산도 건드렸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조회를 해줬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와 공동 명의로 된 상가 2채가 있었습니다. 부산 사하구에 있는 거였습니다. 제가 5년 전 상속받은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거요. 그 상가 2채가 이미 매도 계약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어머님 서명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제가 한 적 없어요. 위조된 겁니다. 사하구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계약이 된 거였습니다. 시세보다 3천이 낮게요. 빨리 처분하려고 그랬겠죠. 매수인은 강태진 씨 법인 명의였습니다. 변호사가 강태진을 조회해 봤습니다. 강태진, 나이 58세, 전직 보험 설계사, 회사 이름은 진성자산관리. 판결문이 2개 나왔습니다. 하나는 3년 전 70대 노인 남성 재산 2억을 편취한 혐의, 집행유예 2년, 또 하나는 5년 전 80대 노인 여성 예금 가로챈 혐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번 다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또 이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남편 핸드폰 내용을 보더니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남편분이 피해자가 아닙니다. 네. 강태진 씨한테 접근한 게 남편분 쪽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메시지 초반을 보면 남편분이 먼저 연락한 것 같아요. 핸드폰 메시지를 더 올려봤습니다. 제일 처음 대화. 작년 5월이었습니다. 덕수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영씨 소개로 연락드립니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한번 만나실 수 있을까요? 이사장님, 네, 말씀해 보세요. 덕수 저 집사람이 재산이 좀 있거든요. 상가도 있고 보험도 있고 이거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상의하고 싶어서요.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 집사람이 재산이 좀 있거든요. 먼저 접근한 사람이 강태진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재산을 팔겠다고, 저를 죽이겠다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네. 상가 매도 계약은 제가 맡겠습니다. 서명 위조니까 계약 무효 처리됩니다. 보험 수령인도 원상복구 신청 넣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신고는 어머니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제가 직접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남편한테 들킬 때를 제가 고르고 싶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죠. 사흘 뒤,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토마토를 씻었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신선한 토마토, 직접 갈았습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토마토만요. 그걸 아까 그 유리병에 담았습니다. 뚜껑을 닫았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밥 줘? 네, 있어요. 저는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계란말이,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로요. 남편이 먹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서 봤습니다. 이 밥이 우리 집에서 마지막 밥이 되겠구나. 남편이 식사를 마치고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그 병을 꺼냈습니다.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이사장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남편이 병을 받으려다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 얼굴을 46해 봐왔습니다. 순분아. 네. 나 좀 앉자. 안 앉아도 돼요. 남편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당신한테 이럴 수가 없는데. 지금 그 말이 나와요? 순분아, 나.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최덕수 씨 맞으시죠? 남편이 경찰관과 변호사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순분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진은 그날 카페에서 체포됐습니다. 성혜가 경찰에 강태진 동선을 미리 알려뒀습니다. 카페에 자리를 잡고 주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잡혔습니다. 주스를 입에 대기도 전에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남편이 울었습니다. 나 한 번만요. 잘못했습니다. 순분아, 나 한 번만.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면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요. 저는 창문 밖을 봤습니다. 늦가을 하늘이었습니다. 파랬습니다. 46해를 저랑 이 하늘 아래 살면서 이 사람이 그 하늘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매일이요. 빨래 널면서, 시장 가면서, 경로당 갔다 오면서 그게 제 46해였습니다. 이혼 소송은 2달 만에 끝났습니다.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서명 위조, 보험 수익자 무단 변경, 살인 미수 공모. 남편 쪽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가 2채는 제 단독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보험 수령인도 원래대로 됐습니다.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많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진은 구속 기소됐습니다. 살인 미수의 사기, 위조 문서 행사까지. 이번엔 실형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공범이지만 직접 약을 투여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요. 저는 그 판결이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성의 집 근처에 작은 전세를 얻어서 삽니다. 방 2칸짜리입니다. 46해 동안 살던 집보다 훨씬 작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넓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열어서 햇빛을 봅니다. 성애가 사준 화분 3개가 창가에 있습니다. 물을 줍니다. 밥도 맛있습니다. 잠도 잘 잡니다. 46해 동안 못 잔 잠을 이제야 자고 있습니다. 가끔 경로당 할머니들이 묻습니다. 순분 씨, 혼자 살기 외롭지 않아? 저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외로운 것도 사람이 있어야 외로운 거예요. 할머니들이 웃습니다. 저도 웃습니다. 그게 지금 제 하루입니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